안녕하세요. 12월 26일 월요일 오후 9시 42회 힐링 토크쇼 호몬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책프리 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책프리 님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네. 42회째 힐링 토크쇼이자 올해 마지막 힐링 호몬 캠프예요. 그래서 좀 그러네요. 한 해를 정리하는 또 미덕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한테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야, 마지막 미덕을 이렇게 또 책풀이를 또 불러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래요. 올해 한 해 뭐 이 브랜드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책프리 님이 어떻게 좀 행복하게 사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제일 행복한 거는 여기 이프렌드라는 데를 만나서 1년 동안 정말 책을 보는 매일 보는 루틴을 여기서 진짜 만들게 됐고, 사람들하고 또 소통하면서 이야기하고, 이 안에서 제일 사랑받은 게 가장 저는 한 해 동안 제일 감사한 일입니다. 음. 네. 인연도 그쵸. 만들고. 저한테 네. 이렇게 호몬 캠프에 출연해 주시는 많은 게스트들이 이 브랜드 소감을 이렇게 여쭤보면은 항상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많은 친구들 사귀고 또 대화할 수 있어서 가장 좋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세요. 더더군다나 제가 알고 있기로 어떤 책프리 님께서는 이 수도권 지역이 아니고 지방에 살고 계시니까 오히려 이런 온라인 공간을 이용해서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게 또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맞죠?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네. 그래요. 왜냐하면은 또 이 브랜드가 시간 장소 이런 게 구분이 없고 이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접속만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촉촉한 쿠키님이 목소리가 못다모님하고 비슷하다는데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좀 유사한가요? 뭐 여기에 들어와 계신 못다모님 한번 또 이야기해 주시면은 저하고 비슷한지. 하기야 우리 덩치가 저보다는 물론 또 좀 가느신 분이지만은 또 아. 만나 보니까 비슷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만났잖아요. 그죠? 음. 네, 안녕하세요. 자팍도서 못다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보다는 훨씬 젊은 음성이신데 뭐. 아이고. 우리님 비만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와. 우리 항상 응원군 비마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루 잘 지내셨죠? 오늘은 계시면 되게 어쨌든 든든합니다. 예 게스트 책프리님 모시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시작했고요. 책프리님 현생에서 어떤 일 하시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현생에서 놀이치료사로 아이들하고 놀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음. 저는 부모 교육 강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놀이 치료도 말뜻은 알겠어요. 근데 주로 어떤 놀이를 통해서 놀이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놀이라기보다는 이제 아이들과 놀면서 이 노는 거는 아이들이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이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현재 생각들은 어떤지를 이제 읽어 나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 놀이 치료를 받는 대상들의 아이들은 어떤 대상들이에요? 대상은 아동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까지 성인들도 이제 부모 교육으로 하고 하는데, 대상은 저한테는 특별히 제일 많은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아동기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초등학교 이게 아이들. 치료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건데 그냥 일반 애들도 그냥 놀이 치료라는 이름으로 그냥 강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나름대로 쪼끔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한테 그런 교육을 하게 되는지요? 네, 맞아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이 치료라는 거는 아동 상담을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말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놀이가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 네네. 놀이를 통해서 이제 이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음. 뭐 그런 치료 기법 중에서 미술 치료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들어본 바는 있는데 놀이 치료 근데 그게 인제 놀이 치료를 어쨌든 한 번으로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그런 치료 과정에서 뭐 몇 회 정도 이렇게 하면은 그런 효과를 좀 본다고 이렇게 경험이
에서 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몇 회라기보다는요. 저 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회기가 굉장히 긴 편이죠. 그리고 이제 음. 어릴 때일수록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회기가 짧을 수 있지만 이제 클수록 이게 쉽지 않은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족 구성원의 문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 이거를 '치료해 나간다.'라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옆에서 코칭을 하면서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또 부모대로 이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아이들도 많고 이 아이별로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서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아 그렇군요. 네네. 이게 이게 몇 회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상당히 장기적인 치료로 들어가는 것이네. 그럼 보통 직접 가서 방문해서 그렇게 놀이 치료를 하게 되나요? 아니요. 치료실로 옵니다. 부모들이 아. 먼저 아이를 데리고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으면은 이제 와서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고 그 부분들이 왜 그런지를 여러 가지 심리 검사나 그다음에 놀이를 관찰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추적을 하죠.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발달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없었는지를 쭉 살펴본 다음에 어떤 문제 호소가 있을 때 그 호소에 대한 원인들을 찾아 나가고 그거에 따른 이제 놀이 치료를 몇 회기 이런 식으로 정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아이의 문제보다도 부모한테서 끼치는 영향도 상당히 되는데 보통 이렇게 같이 그런 상담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럼요. 같이 거의 아이 상담은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사실 이 부모의 어려움에 그 가족 안에서 증상처럼 뭔가 드러나는 부분이 아이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음. 무서운 거는 대물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문제는 절대로 그 음. 아이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부모 더하기 그 부모의 또 부모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음. 네네. 근데 부모들이 자기의 오류나 잘못을 잘 인정하나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런 문제를 어렵지만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아 부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시거든요. 그런 의지가 하지만 있어서 오시죠. 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아이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부모하고 힘들지만 끊임없이 설득을 해야 되고 이 음. 과정들이 어렵죠. 맞아요, 맞아요. 그럴 것 네네. 같아요. 아이들만 보내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로 판단되는데 와서도 자기가 뭘 잘못된지 모르고 그냥 아이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담하시는 부모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예. 그럼요. 많습니다. 네. 많고요. 그다음에 진짜 쪼끔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많을수록 오히려 상담이나 이런 치료를 받으러 이렇게 오지 않으세요. 센터로 음. 오시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참. 자 다음 질문 좀 한번 드릴게요. 이 브랜드를 이렇게 인플루언서로 하게 된 동기가 남편인 모따모모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한 것으로 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처음에 뭐라고 제안을 해 주시던가요? 제가 한번 그러니까 원래 책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렇게 올렸어요. '유튜브에다가 한번 올려 볼까.'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읽는 거를 한 권을 읽을 때마다 다 요약을 해 놓는 걸 하다가 '아 이거를 함께 뭔가를 나누면 좋겠다.' 해서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하다가 이제 남편이 이 브랜드를 알고 "여기서 한번 해 봐."라고 했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가 이 코로나 때였고 이 강의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 브랜드라는 데서 강의를 할 수도 있겠다. 재밌겠네. 한번 해 볼까?' 해서 들어갔다가 이제 남편 덕분에 빠진 거죠.
아. 네. 이 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는 오히려 것도 유튜브 들어보고. 활동할 때보다도 이 브랜드가 훨씬 더 좋았지 않느냐 추측이 되는데 맞나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는요. 네. 하는 게 더 유튜브도 좋았고. 라이브를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라이브에서조차도 뭐 채팅으로 뭐 라이브 참여가 가능하지 마이크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죠?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줌으로 강의를 많이, 그러니까 줌으로 하다 음음. 보니까 줌 같은 경우는 사실 얼굴을 보여야 되고 눈을 마주쳐야 되고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줌으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줌을 끄고 하고 하는 거는, 좀 화면을 끄고 하는 거는 그런데 여기서는 굳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도 이 참여자 입장에서는 아바타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활용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 제가 일하는 데 이걸 처음에 활용을 한 게 이제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믿음 이야기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뭐 닉네임에 책풀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책 이야기가 나올 것 같 다들 상상을 하겠지만은 주로 어떤 미덕을 하시는지 여기 인제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또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제가 뒤에 네. 사진도 바꿔 놨습니다. 예. 사진이 바뀐 사진이 보이나요? 안, 저는 안 보이거든요. 뭐 첫 화면이 책풀이와 함께하는 그 사진으로 바뀌어 있는데. 아. 예. 이걸로 넣으셨네요. 제가 예예. 미더블 요거 다음 장을 한번 넘겨 네. 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그럴까요? 저희 네. 책풀이 표지 화면이고요. 매일 밤 11 시에 이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음음. 매일 밤이라는 이유를 넣은 거는요, 사람들이 그냥 11시 하면 잠자기 전에, 그러니까 책풀이를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습관화가 돼 버린 거고, 지금 이거는 인스타고, 고거 말고 이 그다음 표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다음 페이지. 예. 네네네. 잠깐만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다음 넘기시면, 예, 요거요, 요거. 그래서 네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주제가 월등한 책방, 화사한 책방, 수요일은 수상한 책방, 그다음에 목요일은 목마른, 그다음에 금 같은, 이렇게 토요토, 일요일은 그림 책방으로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제는 몸 건강, 그다음에 마음 건강, 그다음에 경제적인 자립, 그다음에 환경, 이제 시대적인 흐름을 알아야지 우리가 또 그 안에서 이제 되는 거라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런 실용 도서 위주로 꼭 이렇게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쪼끔 관심 있는 부분들이 이런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일별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솔직히 저도 인제 뭐 1년 차 활동을 해 가지고 오래되기도 됐지만은 제 요새 스스로 쓰는 표현에 고인물이라는 표현을 잘 쓰고 있는데 이제 오래 활동하다 보면 당연히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책프리님 같은 경우에는 매일 미더블 하시는 경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매일 미더블 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도 않는데 그렇게 매일 미더블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매일 하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잡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매일 제가 책 읽는 습관이 들여질 것 같아서요. 음 그리고 음. 두 번째는 제가 뭔가 이렇게 읽고 뭔가 배워서 얻는 이런 즐거움들이 누구보다 이런 욕구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걸 하는 게 너무 즐거웠던 거죠. 음. 네. 그래서 저도 재밌어서 뭔가 저만의 놀이가 어느 순간 이게 돼 버렸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게 저는 솔직히 너무 즐겁습니다. 에너지를 여기서 얻기도 하고. 네네. 즐겁다고 표현하시면은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사실은 이게 나 혼자 그러니까 뭐 남들이 더구나 안 더구나 혼자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누군가는 한 명 이상이 적어도 들어와 가지고 하는 행위가 미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매일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아플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매일 한다는 자체가 저도 뭐 경험을 해 봤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그런 상황이 없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어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어떨 때는 매일 한다고 하면서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 건 아닌가.' 이런 막 죄책감도 들 때도 있었고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한 이틀 3일 이게 미덥을 안 한 적이 있어서 음. 이제 다들 걱정해 주시면서 무슨 일 있으시냐고 막 그렇죠. 걱정해 주시고 안부 물어 주시고 이런 날들이 너무 잦다 보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책임감이 생겨서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음. 네네. 그런 마음이 큽니다. 앞에 선생님 계시네. 아니 어쨌든 어느 순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고 합니다. 공개된 그런 연예인이라 해야 될까 공인처럼 매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준공인이 되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고 그래서 제가 존경스럽고 '아 진짜 힘들 텐데.'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훈목님이 더 존경스러운 걸요. 이렇게 또 하시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거를 매주 하신다는 게 네. 사실 누군가를 초대해서 이렇게 하시려면 한 분 한 분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신데 그걸 다 맞추시느라고 이게 더 힘드시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매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였습니다. 왜 우리가 매일 밥 안 먹고 못 살잖아요. 네네. 네. 잠 안 자면 못 살고 하는 것처럼 '그래 한번 책을 한번 매일 밥 먹듯이 한번 해 보자.' 이런 다짐을 하게 만든 게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제가 사실은 뭐 지금은 책을 잘 안 보는 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인제 뭐 솔직히 나이가 먹고 노안이 좀 오고 이러니까 책을 읽는 것보다는 뭐 영상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취득하려고 하고 이러는데 한때는 저도 완전히 책벌레였거든요. 책 사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 지금도 그렇지만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책을 많이 읽을 때는 분명히 저도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걸 알아요. 사실은 뭐 쓰는 단어에서조차도 뭔가 쪼끔 고급스러워지고 그다음에 누구하고 만나더라도 대화에 자신감이 생기고 이러는데 매일 이런 미덕을 하면서 책 이야기를 하시는 책프로님은 과연 이 내공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 진짜 상상을 하기가 어렵네요. 아이고 이게 너무 과찬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공은 하루하루 아니고요. 쌓여 가지고 이 쌓이는 그거 같이 진짜 뭐라나 그 같은 큰 힘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자 이 점에서 근데 또 다른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노래도 잘하신대요. 그래서 네. 내가 그게 궁금해졌어요. 옆에 또 인제 못담 어머님이 연주까지 해 주시는 모양인데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한 곡 청해 드려도 되죠? 네. 어떤 노래로 시작해 주실 건가요? 네. 이거 하기 전에 방금 네. 기타를 못다모님께서 쳐 주시고 제가 노래를 했는데 네네. 이혜인 수녀님의 그 화면에 있을 거예요. 네. 풀꽃의 노래라고 이제 네. 그 시를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이 저의 삶의 모티브이기도 한 이 이혜인 수녀님의 이 시를 가지고 제가 한번 곡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노래곡을 제가 작곡은 못하고 여기다가 한번 곡을 붙여서 예전에 제 미덕에서 노래를 불러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아시는 네.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곡은 작사는 네. 이혜인 님이 해 주신 그 시에다 맞췄지만은 직접 작곡을 하신 노래예요? 네 작곡은 했는데 들어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어설픈지. 어유 아니 뭐 일단 너무 기대가 되는데 한번 들어 보시죠. 여러분 네네. 박수 부탁드릴까요? 아 박수. 네. 나는 늘 떠나면서 살지. 네. 부끄럽습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제가 인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아 이게 누구하고 누가 연상되는데 누굴까?' 했더만은 옛날 가수 중에 박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약간 시적 감정으로 노래를 부르는 분이셨는데 혹 책프로 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하고 오버랩이 되네요, 어떤 노래가.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또 이 곡을 또 만드셔 가지고 노래까지 불러 주시니까. 지금 화면을 보고 뒤로 돌아선 모양으로 지금 제 화면에는 잡히거든요. 어머, 예 간격적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어머 좋겠어요. 신기하다. 저는 잘 보이는데. 이게 제가 지금 네. 사실은 녹화되고 있는 영상에서 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본캐 폰하고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좀 달라요 지금.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지금은 프로그램이 왜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좀 이런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으실까요? 예 이 정도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 너무 잘 들었고요. 이 감사합니다. 노래 이렇게 실제 작곡한 노래가 이 곡 말고도 또 여러 곡이 있나요? 아니요. 작곡한 음은 있는데 곡은 네네. 있는 근데 이제 작사는 없습니다. 제가 음. 글재주는 없어 가지고 음. 아직 근데 작사는 못 했어요. 작곡을 이렇게 하게 된 그 작곡 이야기도 좀 해 주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작곡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작곡을 해 보셨는지요? 어릴 때는 제가 꿈이 음악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피아노가 되게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 치면서 이 이제 곡을 짓는 거를 그냥 저한테는 그게 놀이로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네. 했는데 음악을 잘은 그러면은 못 계속 칩니다. 안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음악도 관심이 없었고 음. 이제 음악은 일단은 그러니까 선생님 쪽으로는 관심이 있었는데 음악을 어릴 때는 하고 싶었는데 이제 크면서 네. '아이들하고 노는 일이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이제 '아 이 일이 내 일이야. 아이들의 선생님이 돼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는 유치원 선생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나가서 그렇군요. 사회에 나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장애 아이들이 너무 관심이 커서 음. '특수교육 쪽으로 한번 공부를 해 봐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이제 특수교육을 하고 나중에 상담을 해야지 했는데 현장에서 둘 다 보통 이 비장애든 장애든 다 아우를 수 있는 영역이 심리였고 또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게 어려웠냐면 이 아이들 중에 굉장히 뭔가 저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이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이 마음을 도저히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이제 놀이치료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시군요. 음. 오늘 이렇게 느 두 예 채프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채팅창 보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채팅창 좀 보고 지나갈게요. 네. 촉촉한 아이 쿠키님께서 "책프리님 방송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네요." 해 놓고 비마님도 "책프리님 감사합니다. 책프리님이 있어서 이 브랜드 밤이 외롭지 않습니다." 야 완전 별밤 아 책프리님이시네. 예. 감사합니다. 채프리님 네. 짱 이래 주시고 오늘 도움 해 채프리님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매일 미더블 하시는 양반이고 궁금한 게 없어서 그런지 여러분들 채팅창에 너무 글이 안 올라와요. 응원도 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 올려 주시면은 제가 읽어 나가면서 진행을 할게요. 잠깐만요. 들어오신 분들도 예. 모따모님, 채프리님, 아메리카노님이 들어와 계시고 드로레님, 네. 희윤쌤님, 나야오님도 오셨네. 예, 반갑습니다. 소미님, 그다음에 비마님, 우리님, 그다음에 험상구들 조약돌님, 젠틀한 주민님, 라벤더님, 촉촉한 쿠키님 일찌감치 들어오셔서 같이 계시고 키키님, 앙팡님, 하모프님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다들 반갑고요. 지금 이 뒤에 사진 설명이 이게 어디 사진인가요? 치료하는 사진은 아닌 것 같고 어디서 강의하시는 사진인가요? 네. 강의하는 것도 있고 네네. 한 번은 이제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촬영이 와서 이제 네네. 촬영을 하는 사진을 올렸어요. 이때도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음. 남편이 따라와서 저희는 자녀가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갑자기 그 학부모 역할을 남편이 해 주셨어요. 무따부모님이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생쇼를 쇼를 해서 올려 가지고 한 에피소드 사진이 있어서 그냥 찍어 본 거고 음. 이제 놀이치료하는 장면도 찍었고요. 제 사진은 제일 많은 거는 아이들하고 노는 놀이 사진 이제 아이들의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뭔가를 만든 것들을 꼭 찍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뭐 네네. 아이들 치료사니까 네. 뭐 그렇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진이 있어서 예 이렇게 음. 그냥 찍어 와 봤습니다. 네. 말씨는 인제 사실은 어떤 지방 사투리가 섞인 말인데 거의 표준말이에요. 네. 원래 순천 태생이세요?
네네. 죄송합니다. 옆에서 원래 네. 순천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요. 원래는 저는 대전이고요. 음. 대전이 제가 이제 쭉 학교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온 곳인데 결혼하고 나서는 좀 제 인생에 좀 완전히 딱 바뀐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순천에 내려가시게 된 동기는 못다모모님 때문에? 아니면은 네네. 못다모님이죠 뭐. 저희가 결혼을 하고 대전에서 어. 살다가 어.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복지관에서 놀이치료사를 하고 있었고 못다모모님도 이제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이제 월급쟁이의 삶을 살다가 네.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희 인생에서 이곳이 아니라 쪼끔 새롭게 뭔가를 '우리 일을 한번 해 보자.' 이제 이런 마음들이 제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막상 이제 살던 터전을 떠나서 연고지가 없는 이제 부산에서 신혼을 시작했고 예? 부산에서? 네. 부산 이제 신도시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거의 그때 이제 맨 땅에 완전히 헤딩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제 음.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좀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면 이 못다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5년 정도 이제 살고 이제 그때 돼서 이제 뭔가 저희가 안정이 되려고 하는데 어 직장 생활을 딱 한 번만 해 보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 당시에 예. 이제 고흥이라는 곳에서 직장에서 이제 스카웃이 되는 이제 상황이 생겼고 전남 고흥 말하는 네. 건가요? 고흥의 나로도입니다, 우지센터에서. 나 이 섬? 그래서 그곳을 간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거리도 너무 멀고 처음 그곳이 어딘지 한번 가 보자 해서 갔는데 오지도 오지고 옛날에 그 유배지가 이런 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가 네. 유배지로 쓰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간다고 하길래 말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뭐 쪼끔 자유로운 환경들을 익숙하려면 뭔가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이렇게 변화들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 년만 한번 1 년은 제가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한번 "아 네가 못 1년 가나 담으면 보자." 이렇게 하면서 1 년을 좀 예. 해 보라 그랬네. 그렇죠. 근데 1 년을 하는데 주말 부부를 1년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둘 다 이제 강의하는 사람들인데 서로가 있어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저도 아이 사랑이 그렇고 넘쳐서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서 다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느라고 도저히 제가 오지에 그런 데는 이사는 못 가겠고 그러면 딱 중간 지점인데다가 하나의 거처를 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가 그냥 부산을 이제 접고 이쪽에 왔죠. 이 순천에 오게 되면서 이제 남편이 지금은 그만두고 이제 회사를 그만둔 상황이고 이제 저희가 지금은 사실 올해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네요. 하고 싶은 거를 이제 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 음. 예.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네 그만두고 저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야기하는 중간에 어쨌든 채팅창에 못다 몸으로 추정되는 분이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못다의 뜻이 뭐예요? 저희의 부부의 이제 모토인데 사실은 저희가 성당을 다닙니다. 그래서 음. 이 성당 세례명이 못다모모님은 그러니까 모세, 저는 음. 이제 베았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만요. 합해서 네. 모세의 본명을 가지신 분도 꽤나 있지만은 책프리님 본명이 뭐라고요? 배? 베았다가 어떤 뜻이냐면 이제 어. 라틴어로 복되다라는 뜻으로 이제 베아타 성인이 있으신가요? 베았다는 성모 마리아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난 처음 네. 들어봐서 그래요. 저도 사실은 루카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나라에선 베띠라고 하죠. 아. 베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베티 아 성교도 있고. 호목님이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제가 요새 알았네요. 냉담 네네. 중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성당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사를 하고 하면은 이제 음. 사람들이 다 못 둘을 합해서 못다쌤 이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못다가 됐는데
그 못다에다가 이제 살을 붙인 게 우리가 모두의 따뜻한 사람들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모토 아니냐고 이제 음. 이래서 못다가 탄생을 했습니다. 아 그렇네. 네네. 음. 그러면 이거 사실은 못다 모모의 못다가 그러니까 지금 못다 모모님만의 닉네임이 아니고 부부의 닉네임이었네요. 그죠? 네네. 저희 부부의 모토죠. 그러시구나. 자 아까 유배지 이야기 전에 부산은 제가 또 부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게 더 궁금해져서 부산은 무슨 연고로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네. 연구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대전에서 있다가 저기 네네. 갑자기 부산을 선택한 뭔가 그래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은 신혼을 굉장히 어렵게 시작했어요. 예. 네. 이제 이거는 못다 부모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을 막상 하고 나니까 예. 사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네 상당히 어려움이 막막했던 거를 사실 알고 결혼을 했죠. 예예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해서 뭔가 '이 월급쟁이로는 돈을 못 벌겠다.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안 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신혼집에서 몇 개월 살다가 이제 주택 2 층을 얻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이제 구하려고 집을 구하는 찰나에 그때 당시에 너무 집값이 올라서 구하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이제 답답해서 이제 부산에 사실 아는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언니가 있었어요. 또 놀러 그래서 그 가셨네. 언니네를 놀러 갔다가 여기가 신도시였고 "여기 한번 와 봐라." 해 갖고 "와 볼까?" 해서 그냥 이사를 막상 가고 나서 시작을 했습니다. 뭔가 있어서 간 게 아니고요. 그 신도시라는 게 해운대 신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요. 정관 신도시 아 정관 기장군에. 신도시 네. 진짜 신도시네 거기는. 네. 아 기장군 그래서 정관 신도시로 가셨구나. 네. 아. 그때 이렇게 가 가지고 이제 아이들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굉장히 자립을 하려고 처음에는 한 3 년은 정말 많이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음. 음. 또 뭐 그렇게 어쨌든 초기에 고생을 많이 하면은 그게 또 나중에 추억거리로 남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렇고요. 네. 그래서 추억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네. 그다음에 어쨌든 아까 우리 유배지라고 말이 나왔는데 고흥에 무슨 섬이라 그랬어요? 그 섬에서 생활 1년 동안 한 것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어땠어요? 무다모님이요? 아니면 제가 아니 그때 뭐 실제 그냥 그 섬에서 살 때는 못 부모님만 가신 거예요? 네네. 그쪽에서 그 책부리님은 전혀 기숙사에 따라가지는 않았던 거예요? 있었고 저는 음. 안 갔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었죠. 예예.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못 부모님하고 나중에 또 기약을 해야 되니까 순천으로 가게 된 동기는요? 순천은 중간 지점 도저히 섬은 못 가겠고 음음. 제가 이제 그곳에 갈 수는 없었고요. 음. 네네. 그래서 중간에 그래도 순천이라는 곳에 살면 음. 부산도 가깝고 대전도 가깝고 어디든 가까우니까 가능한데 아우 섬은 정말 그러면 역시 순천도 누구나 그 연고지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지도 보고 '아 여기가 중간쯤이니까 순천.' 이렇게 해서 간 거네요. 맞습니다. 와우. 그래서 몇 번 해 대박이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또 뭐 어디 가도 그냥 정 붙이면 여기가 고향이구나. 음. 네 어디 가도 그럼 잘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순천에서 산 지가 지금 얼마 되신 거예요? 지금 순천도 얼추 4년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요. 음 순천 너무 좋죠. 어쨌든 뭐 원래 네. 그 전라도라는 어떤 정서도 그렇지만은 또 순천은 뭐 국가정원 순천만 이런 것도 저도 뭐 어쨌든 캠핑 차 카를 타고 인제 갔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일부러 저도 원래 부산 사람이지만은 원래 원적은 전북 고창이에요. 뭐 아버지 고향이었지만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항상 거기가 제 마음의 고향이고 따뜻한 어떤 느낌이 있는데 이제 뭐 대전에서 인제 순천까지 인제 가셔서 살지만은 순천의 자랑 좀 해 주세요. 어때요 순천이? 여기는 음. 일단 운전하고 가다가 꿩이 날아다녀서 깜짝 놀라고요. 호수공원에 이제 코로나 때 하도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이제 돗자리를 깔고 술을 먹고 하니까 이제 일찍 들어가라고 불을 다 꺼 놓으니까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오. 되고 오. 공기가 일단 너무 좋고요. 예. 네 여기는
뭔가 이렇게 주변이 너무 관광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바다도 가깝고 따뜻하고 부산은 따뜻한데 바람이 부는데 여기는 그렇죠. 바람이 그렇게 많이 바람도 불고. 많이 안 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눈 처음 왔는데 거기도 날씨도 눈이 너무 아 맞다. 좋고. 전라도에 요번에 눈이 많이 왔죠? 네네네. 음. 그다음에 습지와 이제 순천만 정원이 있고 여기가 갈 데가 정말 많아서요. 음. 일단 뭔가 '나는 조용한 곳이 좋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가 아니라 그래도 적절히 있는 이런 모든 게 이 20분 거리 안에서 다 해결되는 데라면 아마 음. 차가 많이 없고 이런 조용한 곳을 원하신다면 이곳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인제 네네. 조금 이따 순천 홍보대사 하셔야 되겠다. 아무튼 저도 뭐 순천만에 국가정원하고 아까 순천만 습지 갈 때 이게 보고 왔을 때 '아 참 포근하고 따뜻하고 좋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한번 꼭 가 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이제는 척프리 님이나 뭐 따봉호 님이 거기 계시니까 다시 한번 진짜 가까운 시일 내에 또 한번 가 보고 싶네요. 예. 네. 언제든지 오시면은 네. 저희가 예.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예. 자 뒤에 제가 스크린에 보여준 사진이 이게 사진을 달라고 했더만 이렇게 허망한 사진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잭프리 님께서 했던 미드업의 파일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추측이 돼요. 맞나요? 네. 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PDF 자료들을 다 못다 부모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사실 예예예. 제가 매일 할 수 있는 계기도 어떻게 보면 못다 음. 부모님이 옆에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1인 2 역을 하시네. 이렇게 음향과 예 그래서 예. 가끔 음향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틀어 준다고 제가 막 뭐라고 모타모님한테도 하고 그래서 싸우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놓은 거 자료들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정말 예 보시기에 저기 하신데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맞아요. 하나하나 다 세어 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음. 몇 개인가. 음. 그랬더니 얼추 한 350건 정도 되더라고요. 와우.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한 양들이 1 년이 넘었는데 그 양들이 '와 제가 이만큼의 이 책을 봤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매일 가지고 하니까 그만큼의 자료가 쌓이는 네네네.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정말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덕분인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이게 해 정말 주신 쉽지 않은데 덕분이라고 한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저도 책을 많이 읽을 때는 막 한 달에 5권 제일 많을 때는 한 10권 정도 읽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책을 1년 동안 쌓인 이 폴더의 자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정말 존경이라는 말밖에 표현할 말이 없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고. 시점에서 우리 네. 잭프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정말 아이고 진짜 아닙니다.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 네. 말씀드리는 가운데 체크 님도 들어오셨네요. 예. 체크 님 반갑습니다. 예. 아 어서 그래요. 이게 오세요. 이렇게 사진상으로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나 궁금한 게 네. 아까 책 우리 시작하기 전에 책 이야기 잠깐 책 쓰는 이야기 잠깐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많이 읽으면 내공도 진짜 상당한데 책 쓰는 게 왜 어려운지 한번 질문을 해 보고 싶어요. 어떤 책을 써 어 보고 싶으시기는 하죠. 네. 쓰고 싶은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분야 쓰고 있는 책을 책도 쓰고 있고 싶으세요? 좀 일단은 구체화시킵시다. 저는 그림책을 쓰고 싶고요. 근데 이제 네. 그림이 안 돼서 열심히 그림 연습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 그림책도 내고 싶고 이제 그림책들을 가지고 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부모가 놀아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책을 선정해서 요거를 지금 하는 과정들을 내고 있는데 이게 하다가 끊기니까 계속 안 하고 미루게 되는 거예요. 미루다가 1년 음. 갔네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루틴이 필요하다는 거를 절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쓰는 것을 저도 물론 못 세고 근데 지금 저는 ING 상태라서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아마 내년 초 안으로는 무조건 무슨 결과물을 좀 만들어 내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일단 쓴다는 이야기는 할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미 미덕을 한 자료가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만 잘 다듬어서 내도 책은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읽으면서도 정말 많이 음. 아직도 저는 너무 부족해요. 배울 게 너무 많고요. 이제 음. 제가 또 물론 제가 하는 이제 전공과는 또 상관없고 돈 버는 거에 또 관심이 있는 편이라서 이제 그런 거와 음. 관련된 책들도 지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읽으면서 제가 어떤 거는 되게 주제가 너무 똑같아요. 하던 거 음. 또 읽고 비슷한 주제를 또 읽고 또 읽고 해도 이 책풀이는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고 어떨 때는 뭔가 새로 와서 읽고 있는데 보니까 예전에 읽었던 책이더라고요. 예 그럴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단지 뭔가 이렇게 많이 읽어서 이제 좋은 거는 어떤 게 좋으냐면은 예전보다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류가 딱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책을 보면은 '아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제 이런 아는 것들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게 되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뭔가 어느 순간 매지가이처럼 요약하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읽는 거도 '아 이런 순서적인 이런 발전이 생기는구나.'를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음. 예전에는 저는 책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책을 정말 안 보던 사람이라 책을 언제부터 봤냐면 결혼하고 이후부터 책을 본 이유가 저한테는 생존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은 없고 막상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쉽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듣는 편이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뭔가 제 스스로가 설득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일단은 막 뭔가 답답한 마음에 이 도서관을 가서 책을 고르는 순간에 이제 거기서 뭔가 얻는 것들이 참 많아져서 이 안에서 제가 처음에 막 느려 가지고 막 답답해서 일일이 막 음. 쓰면서 정리하면서 시간이 한 권을 한 달 읽기도 하고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많이 읽다 보니까 좋아진 점은 빨리 요약하는 능력들이 생긴 거는 정말 많이 이 안에서 정말 얻은 결과물이고요. 아직 음. 쓰는 능력은 제가 아직 안 되고 이제 저만의 이제 이야기를 언젠가는 이 쓸 때가 되면은 꼭 열심히 써서 네 이것은 제가 괜히 하겠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도 인제 책을 읽었고 사실은 그런 부분인데 물론 말을 잘하는 사람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구분되기는 한데 사실은 잠재 우리 포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재 능력은 이미 잭프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껍질 하나를 얇은 껍질인데 그것을 지금 못 벗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어쨌든 간에 누군가 그런 추천을 하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은 그 책을 우리가 성경에서 필사하듯이 똑같이 필사를 한 3번 정도 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의미 있다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책프리 님도 그렇게 책을 쓰고 싶은 그게 동기가 있다면은 그리고 좀 그게 강하다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진입을 하시면은 누구보다도 생산성이 높은 책 쓰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네. 제가 인제 독서를 하면서 아까 이제 그 요약하는 어떤 그런 습관이 된다는데 저도 제가 건방지게 만들어 낸 말 중에 독서법 중에서 카다로그 독서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러 가서 카다로그를 볼 때 그 앞에서 끝까지 모든 제품을 뭐 냉장고부터 TV 이런 걸 다 보지는 않거든요. 내가 냉장고를 사러 가면은 냉장고에 관한 카탈로그를 보게 되고 TV를 사러 가면은 TV에 관한 걸 보게 되는데 책도 우리가 이게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날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좋아하고 맛있어 보이고 이런 부분만 선택해서 읽게 읽는 그런 습관을 저는 카타로그 독서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읽어도 모든 챕터를 다 읽어 나가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읽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처세술 아니면은 뭐 실용도서, 돈 잘 버는 법 이런 책더라도 책을 여러 권 읽더라도 반복되는 문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스킵해 버리고 읽자는 거죠. 무슨 네. 말씀인지 책구리 님은 이해되시죠? 예. 네.
예. 일단은 이렇게 또 노하우를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목님. 예.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빨리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한다보다도 한 권을 읽더라도 좀 느긋한 마음으로서 우리 곰씹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좀 반추하듯이 이렇게 읽으면은 쪼끔 더 같은 내용이라도 좀 깊게 더 다가오죠. 물론 뭐 책에 이미 어마어마한 양을 읽어 내공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은 아유 좀 아닙니다. 좀 그런 부분이 쪼끔 제가 드는 생각이 있네요. 그래서 예 저도 시야가 너무 작아서 음. 읽는 것만 읽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게 많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 통화했던 내 선배님이 계신데 선배님이면서 제 멘토님이신데요. 평생 87 년도 만났으니까 벌써 5년 정도 된 제 멘토님이신데 가까이 살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유튜브를 하는데 나이가 드시고 아무래도 인자 신기술에 대해서 좀 낯설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의 장점은 하루에 막 콘텐츠를 한 5 개에서 8 개를 올리는 양반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뭐 그냥 뭐 하냐면 "나는 유튜브만 한다." 이 정도인데 집중과 열정이 그렇게 하는데 저한테 쇼츠를 좀 간단하게 만드는 법을 알려 달래요. 근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당신이 쓰이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안에 쇼츠 프로그램이 만드는 툴도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저보고 다른 것을 찾아 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청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을 못 보고 자꾸 다른 것만 찾기를 원했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뭐 새로운 것을 익히는 데는 이미 어려운 나이가 됐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드리니까 "야 네가 내 파랑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뭔가 큰 것을 발견한 마냥 그렇게 알려드린 이후로 벌써 콘텐츠가 그 양반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8 개인가 올라와 있더라고 쇼츠가. 정말 우와. 정말 대단한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에피소드라기보다도 항상 어떤 한 부분에서 집중해 가다 보면은 주변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쪼끔은 이 한 칸을 좀 뒤로 물러앉아 가지고 나 자신을 좀 돌이켜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특히 연말이고 이러하니까 뭐 따봉어님하고 뭐 소주를 한 잔 하든지 아니면은 차를 한 잔 하든지 앉아 가지고 쪼끔 한 해를 돌이켜 보고 내년에는 뭔가 쪼금 이렇게 요새 엔잡러라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쪼끔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음. 감사합니다. 손님 모셔 아 놓고 내가 이거 무슨 아니에요. 네. 저는 호목님은 파랑새라는 말에 꽂혔습니다. 아이 아 정말 그래요? 파랑새 같으신 호목님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뭐라고 할까? 주변을 돌이켜 보는 정말 그 말씀에 너무나도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돌이켜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가장 큰 거는 '이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나중에 마지막에 질문도 드리겠지만은 저한테 이 브랜드란이라면은 저도 작년 10월 달부터 이렇게 활동을 했지만은 이 브랜드로 활동한 것은 11월 달부터 했지만은 1년 인제 한 2 개월 정도 됐죠. 근데 뭐 사람이에요.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게 제일 행운이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또 많은 분들하고 또 서로 호몽하면 알고 또 내가 여기에 오신 분들 체크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분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래님, 이은스님들 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분들이 오신 것도 그런 계기가 돼서 와셨겠지만 나연님, 이윤세님, 비마님 이런 분들이 제 얼굴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제가 '아 큰 재산을 얻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진짜 그런 것 항상 같아요.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데 책프리 님은 저보다도 많은 또 재산을 가진 분이라서 더 부럽습니다. 예. 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호목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궁금한 어 게 너무 많다니깐요. 언젠가는 만나서 밤새도록 한번 떠들어 보자고요. 오늘은 뭐 좋습니다. 시간의 한계성이 있으니까. 자 네네. 후원해 주신 행복한 꾸준히 님, 어른아이 님도 감사드립니다. 예. 어 이것은 모아 가지고 저도 다른 분들 미접해서 소중하게 쓸게요. 제가 항상 요즘 와서 이게 건강 이야기를 안 놓치려고 하는데 평소 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도 건강은 정말 부끄럽게도 입으로만 떠들고 행동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음. 하루에 그래도 10,000 보는 꼭 하려고 지키려고 노력하고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최소. 그다음에 부부가 뭐 같이 아니면 따로따로? 예 같이 합니다. 같이. 예 만보 걷기 같이 이제 운동하고 이제 같이 또 일을 하니까 그런 음.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같이 항상 붙어 있다 보면은 지겨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 혼자 있는 시간도 정말 필요하고요. 또 네. 같이 있으면서 같이 있으면은 이 프렌드를 또 저희는 부부가 같이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만보 걸으면서 주로 하는 이야기는 "이거 언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서로 피드백해 주는 거죠. 이 안에서도 또 음. 피드백을 하니까 이야깃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천상의 궁합이시네요. 아이 그냥 못다 보면 뭐 왜 후원을 해 줘. 이거 안 해 줘도 되는데. 어쨌든 아이고 후원해 준 건 나중에 돌려 드릴게. 도르래님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같이 이렇게 거리가 있다라는 게 음. 서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고 또 아이디어 떠오르면 뭐 그런 이야기들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걷는 거는 또 혼자 또 나만의 또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음. 혼자 또 만의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무튼 제가 네. 아는 용어 중에서 마스터마인드라는 뭐 영어로 유식하게 딱 표현하면 매스터마인드인데 어쨌든 마스터마인드라는 말이 사실은 가장 짙게 발견되고 그 마스터마인드라는 말은 협업하고도 유사한 말인데 협업의 상위 개념인데 합이 잘 맞는 부부를 세상의 마스터마인드라 그러거든요. 두 분은 딱 그 단어가 연상되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뒤에서는 많이 싸워요. 뭐 그런 맛도 있어요. 또 부부가 사는 네네. 맛도 있죠. 뭐 맨날 네네. 좋은 좋은 분위기에서 하하호호만 살 아유 수는 없는 거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네. 그렇다고 뭐 쇼윈도의 부부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은 저는 뭐 그때 못 따먹으님을 지난주에 직접 뵀을 때 하얏트에서 뵀을 때 딱 연상되는 게 '아 참 순수한 분이구나.' 그래서 '아 다음 주 초대 손님 책프리 님이 정말 기대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자리에 임했습니다. 예. 또 매일 걷기 운동 습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이제 아무래도 건강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음식들을 먹어야 되고 이런 영양을 섭취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아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 근데 같은 거 여기 골라 영양제를 먹기. 어떻게 먹길래 한 주먹씩 먹기에 도대체 무슨 영양제를 그렇게 많이 드세요? 영양에 대해서 이제 챙겨야 될 나이이다 보니까 예. 정말 영양제만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오메가, 비타민 이런 거 다 어우 드신다 소리네. 그럼요. 종합 비타민 영양제와 오메가3는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C와 이제 또 여성들은 이제 뼈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칼슘도 칼슘과 드시고. 비타민 D, 마그네슘도 필수고요. 와우. 아. 네 여기다 이제 예 더하자면 그만할게요. 이 뭐 그게 나쁘지 않다면은 자꾸 네네. 챙겨 드시는 게 나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살아갈 때는 그런 게 없어서 솔직히 섭취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고 먹을 여건이 되면은 가능한 한 그런 건강식품들을 좀 건강 보조제들을 먹으면서 건강을 챙기는 게 장수하는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또 그런 걸 먹으면서 생기는 플라시보 효과도 있는 거고요. 밀가루 약도 효과가 의사가 주면은 30%나 생긴다는 게 플라시보 효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평소 때 건강 보조제를 잘 챙겨 먹고 있다는 그 마음의 위안으로라도 건강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몸에 좋은 걸 아무리 먹어도 더 음. 중요한 거는 몸에 안 좋은 걸 안 먹어야 되는데 음. 이 유혹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소주도 가끔 한 잔 하십니까? 아우 그럼요. 오늘 낮에도 사실은 우리 거기다 술 아버님하고 아버님 생신이라 어. 제가 오늘 세종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예예. 막걸리를 대짜로 어. 아버님하고 어. 네 사실 아유 먹고 이건 좀 편집해 주시고요. 네네. 아니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술을 참 많이 마셨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숙취한 내가 자꾸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밖에서 먹는 술은 안 먹어요 아예. 그래 갖고 유일하게 열어 놓은 것은 집 안에서 막걸리 한 잔 정도 하는 것은 뭐 내가 술을 한때는 좋아했으니까. 그러고 뭐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사실은 쪼끔 그런 술을 이기는 저항력이 좀 떨어져서 안 먹는 법인데 뭐 집에서 먹는 반주 정도야 견딜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끔 아내랑
아내는 술을 못 하니까 겨우 먹을 수 있는 게 막걸리 한 잔 정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캠핑 가서라든지 집에서 한 잔씩 하는데 어쨌든 술을 쪼끔 우리 알코올 종량제 이런 말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마실 수 있으면 그같이 좀 행운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오래 먹기 위해서는 길게 먹기 위해서는 네 적당히가 좋습니다. 네 무따님님. 맞아요. 아 내가 옆에 구체적으로 안 물어봤는데 네네. 책을 한 달이면은 어느 정도 읽게 돼요? 제가 이제 1 일 1 권씩 요거를 음.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이면 30권 정도를 읽어야 되는데 거의 뭐 이틀에 1권 정도 읽는 게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보통 책 한 권을 뭐 한 4-500 네네. 페이지 이렇게 되는 책을 읽는 게 몇 시간 정도 되면은 읽게 되나요? 아까 말해서 인제 읽다 보면은 요령도 생기고 그럼요. 그 예. 생기거든요. 예. 어떻게 제가 읽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보통 1 시간 반에서 딱 2 시간은 습관처럼 음. 읽고 있고요. 이제 더 읽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미더블 할 때 1 시간 넘어가거든요. 아 그렇죠. 그 처음에는 제가 맨날 11시 시작하면은 맨날 너무 늦게 끝나서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말이 너무 많아지고 음.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사실 이렇게 읽어도 처음에는 이게 쉬운 습관은 아니었는데 여기서 습관이 길러진 거죠. 네네. 음. 그래서 한 특별히 이틀 뭐 속독을 음. 하는 것을 배운 것은 없죠? 속독 아우 저는 이제 약간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확실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은요. 속독이 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음. 네네. 속독이 되죠. 그렇죠. 예. 내가 또 잠시 또 채팅창을 놓쳤더만은 조만간에 책풀이의 실체를 다시 한번 제작합니다. 완전 기대합니다. "영양제로 배 채우시면 안 돼요." 어른아이들이 그렇게 기쁘게 먹고 즐겁게 먹고 맛있게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100번 맞는 말씀이시죠. 한 잔을 천천히 즐기면서 저는 한 잔을 천천히 즐기는 것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먹고 그냥 약간 알딸딸한 그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두둥 네. 책풀이님의 실체 연습이. 아이고 참. 이미 뭐 이렇게 저희 아실 분들은 다 아시지 않나요? 네. 어느덧 또 1 시간이 지나 버렸어요. 진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그 느낌 안 들어요? 예. 듣는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진짜 시간이 꼭 마치 10 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 시간이 지나 버렸어요. 예. 아우 그러네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는지.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지만 네. 제가 수다 잘 떤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워낙 호목님께서 네 이렇게 또 해 주셔서 시간 네. 가는지도 모르고 제가 네 채프리님은 진짜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어느 부분을 디스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꼭 한번 다시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꽤나 있는데 채프리님도 그중에 한 분이시고 진짜 그게 호몬 캠프에는 아니더라도 제가 또 진짜 따로 미드을 열든지 사석을 만나든지 이렇게 꼭 한번 다시 이야기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특히 네. 부부가 같이 하는 제가 요즘 이렇게 저도 인자 수구초심이라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인자 아내 곁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게 남자들의 습관인데 뭐 저는 좀 뭐 일찌감치 한 10년 전부터 좀 아내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캠핑을 가더라도 뭐든지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게 편하고 같이 가려고 노력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쨌든 부부가 같이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저한테도 꼭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고 더 좋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고 더더군다나 두 분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 더 돈독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시간이 됐으니까. 네네. 어 책프리 님한테 이 브랜드는 어떤 행운을 가져다 주셨을까요? 저한테는 제 스스로 클 수 있게 하는 이 브랜드가 '자기 계발의 도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 맞아요. 그래서 장소까지 매일 뭐 어딘가를 가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 브랜드에 딱 접속만 하면 이 안에서 제가 예전에 산책풀이도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서
이 추운 날 정말 딱 네. 이맘때네요. 제일 추울 때 함께 이제 그 산책 나가서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같이 걸으면서 여기서 함께했던 그 기억들이 또 하나의 또 저한테는 이 남은 선물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또 이 안에서 책풀이 하면서 정말 울기도 하고 다들 막 되게 지지도 많이 해 주시고 막 이 안에서 뭔가 어떨 때는 위안도 받고 정말 이 여기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이 브랜드가 사랑이기도 하고 또 저를 또 크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게 이 날개를 달아준 계기가 된 게 이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책프리님께서 인제 그렇게 좋게 인제 표현하신 것이 당연하겠지만은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것은 책프리님이 그만큼 다른 분께 선한 영향력을 많이 그러니까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또 리플라이가 돼 가지고 책프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끔 된다고 생각해요. 매일 이렇게 미더블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더더군다나 책을 읽어 주고 또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늦은 시간에 항상 읽어 주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예.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음. 사실은요. 네. 제 방에 매일 들어와 주시는 더 대단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더 고마운 자기 분들이죠. 예. 네. 자기 이야기 좋아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제 방에 오래 머무실 수 없으세요. 근데 제 음. 방은 다 들어 주시는 방이고 제가 또 많이 소통을 하는 편도 아니고 예 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음. 들어 주시는 정말 분들이 다들 오셔서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음. 이렇게 와 주시고 매일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와 주시는 저는 이게 오시는 분들이 더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음. 그리고 좀 한 오히려 가지 좀 네네.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정보 전달 때문에 그게 좋아 가지고 척프리님께서 인제 그런 정보 전달을 하는지만은 어쨌든 한 5 분의 1 이라도 쪼끔 소통을 하는 것을 쪼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해 보니까 너무 네네.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특히 상담사니까 더 잘하시겠지. 그래서 그런 또 약간은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 싶으네요. 음. 네. 소통을 참 이 저한테는 아직 그런 노하우가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꾸 노력을 겸손한 하도록 말씀을 하세요.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1 시간 동안 다 보여주셨잖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이거 참. 정원 님이 "책 쓰기 있어서 북해로 데레사요." 아 대레사님도 아. 들으시고 또 북해까지 보내주신 건가? 아 그 정원님께서 음. 오늘 구미에 있는 대리사님이시군요. 대레사님하고도 저하고도 전화로 한동안 좀 수다를 많이 떨었습니다. 제가 책 쓰기에 대해서 대레사님한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이고 이미 네. 예. 저도 자문을 구하러 언제든지 뭐 한번 직접 네네. 통화하셔 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도 한번 이미 책 쓰기에 대해서는 선배님이시니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요. 이 안에 되게 멋진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아니 음. 이렇게 멋진 분들이 많으신데 참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유 제가 음. 감사하죠. 진짜 빈말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에요. 와 가지고 어쨌든 제하고 제 인생의 추억의 한 조각을 이렇게 맞춰 주시는 셰프님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예. 진짜 우리 머지않은 시기에 꼭 오프라인에서 만나 가지고 한번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예. 아 그렇죠. 좋습니다. "약주는 필수입니다." 어른아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어. 당연히 비만님 운영진이 또 아유 우수한 건데 상 비만님. 주시겠지. 상은 우리 비만님께 드려야죠. 정량적 정성적 평가 맨날 그런 이야기하는데 정량적 평가에서 비만님 다음으로 아마 책프리님이 따라갈걸? 그럼 뭐 그걸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아 대리사님은 약주를 잘 못하시죠. 어쨌든 괜찮습니다. 또 나는 제가 이렇게 또 하나의 취미가 있습니다. 요즘에 네. 또 꽂힌 게 있어요. 뭐요, 뭐요? 아우 그 책을 읽다가 하이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돼서 와우 요즘에 하이볼. 다양한 하이볼을 제가 만들고 있는데 무알콜 하이볼을 제가 만들어 아 드리도록 산토리가 하겠습니다. 아니고 무알콜로 만들어요? 네네. 그게 뭔지 비법 알려주세요.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좀 만들어 주게. 아 그 하이볼이요? 아 예. 일단은 무알콜 하이볼 무알콜로. 어른과 음. 이 그 보드카나
이런 이제 위스키나 이제 요런 게 있으면요. 약간만 넣으시면 되고요. 아 완전 그다음에 무알콜은 뭐 아니고 0.1%는 들어가야 되네. 예. 예. 안 무알콜은 그거 안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막 이것저것 요즘에 다양하게 해 봤는데 그 음. 얼그레이 티를 이 아 밀크티 이제 얼그레이티. 만드는 예. 예 얼그레이 티가 있는데 그거랑 이제 설탕을 넣고 끓이면은 얼그레이 시럽이 돼요. 그 시럽을 약간 넣고 탄산수를 섞으면 정말 맛있는 하이볼이 됩니다. 얼그레이 하이볼. 음. 이런 얼그레이 그러면 얼그레이 티라는 것은 뭐 티백을 넣어도 상관없다는 거네. 그죠? 네. 티백을 해서 우러낸 물을 넣으셔도 되죠. 근데 뭐 녹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얼그레이는 홍차죠. 조 네네. 차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꼭 그렇게 얼그레이야만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아니에요. 생강도 있고 깔라만시도 있고 오. 뭐 아 종류는 이거 오렌지 주스 뭐 여러 가지 다 원래 넣으셔도 근데 되는데 사실은 그 뭐지 시계 하는 갑자기 레몬 말고 뭐 그거 넣는 게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넣는 게 있는데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날까? 그게 안 들어가도 비슷한 맛이 나나? 어쨌든 술이 어 1% 라도 좀 들어가면 좋은데 그것을 10개 희석하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요새 그 어쨌든 나온산의 박나래가 그 금방 말한 아 갑자기 맞아요, 또 맞아요. 그걸 만들고 나서 우리 사위가 사실은 닭 요리 전문 주점을 하고 있는데 아. 그거 그 산토리를 구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 아 정말요? 그래서 다른 양주를 섞어 가지고 그걸 만들기도 하고 이런다는데 어떤 그런 참 연예인 효과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보면. 저도 그거 보고 나서 이제 알게 되고 이거를 제조를 음. 해서 먹어 봤는데 음. 아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걸로 '이것도 한번 넣어 볼까?' 저는 쪼끔 이 좀 실험 정신이 되게 약간 엉뚱하면서 이런 거에 실험 정신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해 보고 하다가 '아 이게 제일 맛있구나.' 하기야 저는 네. 뭐 라면을 하나 끓여도 자주 하지는 않지만 어쩌다 하면 끓여도 그냥 보통으로는 절대 안 끓입니다. 나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라면을 처음부터 넣는 기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냥 저는 찬물 상태에서 라면을 같이 넣어요. 짜파게티를 저는 그렇게 끓이거든요. 아 그래요? 뿌는 거 불리는 거는. 음. 전 그렇게 먹어요. 그렇죠. 근데 라면을? 라면 처음부터 같이 넣어도 꼬들꼬들하게 끓일 수 있으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같이 넣어 보세요.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와 이거는 그냥 배울 수 없습니다. 호모님 따라서 캠핑을 한번 가야겠네요. 아이 캠핑 좋죠. 차박 캠핑 뭐 이런 걸 가야겠습니다. 가서 이런 거를 어. 전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아이고 아무튼 뭐 또 이 12분 초과돼 버렸네요. 여러분들 이제 뭐 마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같이 기념사진 한번 찍도록 하면 어떨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세요. 예. 다 나오셨나요?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아직도 23 분이나 이렇게 같이 있는데 물론 저를 포함한 거지만은 이름이라도 요리조리 야근님, 정원님 아까 다 읽어 드렸나? 어른아이님, 셰크님. 예. 오셨으니까. 자 그러면 인증샷 찍겠습니다. 하트부터 할게요. 하나 둘 셋. 음. 근데 이상한 게 네. 잠깐만. 책프리 님이 화면 보고 서 있어요. 지금 본인은 이렇게 객석을 보고 서 신기하다. 있습니까? 네네. 저는 그런데 화면이 그러면 자꾸 화면을 보고 보이더라고요. 쓰세요. 그러면 바로 모습이 나올 겁니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이러면 제가 앞으로 보일까요? 다시 나와 볼게요. 됐어. 인제 움직이지 됐어. 말고. 다시 네네. 하트하겠습니다. 아이 네. 주인공이 거꾸로 서 있으면 그게 무슨 인증샷이야. 하트 부끄러운가 하나 봐요. 둘 셋. 예. 음. 자 그다음에 박수 좀 부탁드릴까요? 하나 둘 셋. 예. 박수. 그리고 저는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그다음에 뭐죠? 예. 엄지척 최고야죠. 예. 책프리 님 최고야. 하나 둘 셋. 아이고 감사합니다. 호목님 최고. 자 감사하고요. 자 녹화는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